안녕하세요. 오늘도 어르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온 노인상담사 김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사례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너무 외로워서, 혼자 되신 지 얼마 안 되셔서요. 너무 외로워서 여자친구가 필요하다라고 호소하시는 어르신의 사례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연락이 끊긴 아들님과 얘기하고 싶은 아버님의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전화를 주셨을 때는 너무 외롭다, 이야기할 곳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혼자 사시는 남자 어르신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 혼자 사는 거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힘듦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도 좀 건강하실 때는 그냥 일생생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서 뭐 식사도 뭐 본인이 그냥 챙겨서 드실 수 있고, 뭐 복지관에 나가서 드시기도 하고, 또 뭐 그냥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차 끌고 나가서 사 먹고 돌아오시면 되고, 그래서 식사나 생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 코로나 때 아니면 그 이후로 사람 만나는 게 이제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집에 혼자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혼자 있다 보면 어떤 누구랑도 사람과 대화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게 있죠. 말을 안 하게 되는. 그래서 그러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건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집에 누워서 TV를 보다가, 그것도 지루하면 영화 보다가, 또 그것도 지루하면 휴대폰으로 유튜브 보시다가, 또 게임도 하시고, 또 뭐 손흥민 나오는 축구도 보시고, 또 이분이 배구도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여자 배구 좋아하셔서 여자 배구 프로그램도 보시고, 이렇게 하다 보시니까 하루가 금방 가죠. 뭐 해보신 분 아실 텐데 하루 종일 누워서 뒹굴뒹굴 이것저것 보다 보면 하루는 금방 갑니다. 그래서 심심하진 않아요. 왜 아이들이 방 밖에 안 나오는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방에서도 할 일이 너무 많고 지루하지 않고요. 심심하지 않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뭐가 문제가 되냐? 사람과 대화를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다 TV, 휴대폰, 뭐 그게 다인 거죠. 그래서 사람과 말을 통해서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그게 너무 그립다, 그 말씀인 거예요.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게 그립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전화해서 같이 얘기 나눌 친구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친구랑도 전화하고, 어떻게 사냐 안부도 묻고, 뭐 할아버님이 먼저 전화하실 때도 있고, 또 친구분들이 먼저 전화하실 때도 있고, 뭐 가끔 뭐 복지관이나 이런 데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냥 일상적인 안부 그냥 확인하는 거, 뭐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 그리고 뭔가 마음을 나누는 대화, 이런 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는 보통 누구랑 하나요? 뭐 가족들이랑 하죠. 또는 자녀분들이랑 잘 안 하실 수는 있으니까 보통 그 부부끼리 하거나, 뭐 아니면 연애할 때 하거나, 서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감정도 얘기하고, 뭐도 얘기하고, 뭐 이런 거요. 시시콜콜 같이 재밌게 얘기하고, 그거죠. 사람을 만나는 재미는 그거죠. 시시콜콜 재밌게 이것저것 얘기하고. 이게 여자 어르신들은 친구분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시는데요.
남자 어르신들이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남자친구분들끼리 만나면 이런 일상적인 소소한 이야기들을 잘 안 나누세요. 그래서 뭐 잘 사냐, 밥은 잘 먹고 사냐, 그렇다, 날 추운데 건강은 어떠냐, 그냥 안부 묻고, 자녀들 안부 묻고, 그리고 그냥, 끊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원하는 건 지금 이제 사별하신 지 꽤 되셨기 때문에 원하는 건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 특히 어떤 친구요? 여자인 친구. 네, 여자친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남자친구분들하고는 그런 얘기를 나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냐?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분이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여쭤보면 여행을 하고 싶으시대요. 날마다 집에 있는 것도 지루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차 가지고 저기 좋은 바닷가로 강원도로 저기 부산으로 서해로 해서 이렇게 쭉 일주하는 그런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하세요. 근데 혼자 여행하는 것도 너무 웃기고 여행 가기 또 엄두가 안 나고 누군가 있으면 같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이게 맛이 있네 없네 좋은 경치를 보면 경치 너무 좋다 바다가 너무 예쁘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한테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겐가. 그러니까 누군가 있어서 그런 얘기들도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전화도 하고 일상적인 얘기도 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그리고 외로우니까 서로 위로도 하고 그렇게 돌봐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다. 이게 이제 이분의 소망이셨습니다. 좋죠. 여자친구 있으셔서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면 남자친구분으로만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자녀들이 아무리 잘해도 자녀들은 또 바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로만으로는 또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필요하고 또 여자친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또 재혼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시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친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하시면서도 또 재혼하거나 이렇게 되면 뭔가 복잡해지잖아요. 자녀분들하고도 복잡해지고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내가 이 나이에 80다 돼서 부부 생활을 하겠어요. 아니면 뭘 하겠어요. 그냥 다른 거 바라는 거 없고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 나누고 속 얘기 나누고 같이 여행 다니고 마실 다니고 그 정도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사실 많은 남자 어르신들의 꿈이자 로망이자 그렇습니다. 딱 그 정도의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 여자 어르신들도 그럴까요? 정말 안타까운 건 사실 여자 어르신들은 이런 욕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 어르신들은 여자친구분들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맛있는 거 해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어디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자친구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굳이 이런 필요를 별로 못 느끼세요. 그래서 대부분은 남자 어르신들이 이런 욕구를 느끼십니다. 남자 어르신들은 사람과 사람의 따뜻한 관계를 여자하고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좀 그렇기도 하고요. 남자 어른끼리 잘 안 되니까, 남자끼리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따님이 있으셔서 따님이 좀 다정다감하고 잘 챙겨주시고 또 가까이 사시고 자주 오시면 훨씬 낫죠. 그 따님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따님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히 잘하는 따님이 있는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죠. 근데 따님도 없고 아드님만 있거나 또 아드님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또 주변에 또 그렇게 얘기를 나눌 만한 여성분이 없거나 어떤 경우는 그 여동생
여동생이 있는 경우도 여동생이 오빠를 잘 챙기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 형제가 있는 경우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근데 그것도 없는 경우는 사실 이 외로움을 해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요구하시는 게 그런 거죠. 그냥 그 정도만 있으면 된다. 전화하고 서로 위로하고 뭐 어디 뭐 교육이나 좋은 영화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보러 다니고 뭐 그렇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냐. 소개를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전화와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노인 상담할 때요, 많은 남자 어르신들이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라고 전화나 아니면 상담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진짜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는 잘 들어보면, 그러니까 여자가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이 어르신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다른 어떤 성적인 문제나 이런 게 필요하시다기보다는 그냥 정서적인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정서적인 교류를 하고 싶고 그런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신 거죠. 근데 그런데 그거 말고는,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소개해달라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 거고, 실제 여자를 사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소개받기도 하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아까 여자 어르신들은 사실 그런 욕구를 많이 못 느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남자 어르신들 좀 많이 만나시는 분 중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뭐 논문 같은 데도 좀 나와 있는 얘기인데, 남자 어르신들은 그런 정서적인 따뜻함이나 정서적인 관계와 또는 뭐 어떤 어르신은 성적인 어떤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런 욕구로 여자 어르신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또는 이제 그렇거나 아니면 내가 좀 불편할 때 나를 좀 도와주고 돌봄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배우자 같은 역할, 돌봐주고 식사도 챙겨주고 뭐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그럴 수 있는 걸로 필요해서 여자 어르신을 만나시거나 뭐 재혼을 하시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 어르신들이 재혼하는, 남자를 만나거나 재혼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남자친구를 만나시거나 아니면 재혼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의 욕구가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남자 어르신이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여자 어르신이 필요한데 경제적으로 돈이 좀 여유가 있고 돈이 좀 많으신 경우에, 이런 경우는 이분이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여자 어르신들하고는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죠. 욕구가 딱 매칭이 잘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분은 정서적인 지원과 뭐 돌봄 역할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재혼을 하시거나 사귀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역할보다 그 기능보다 조금 더 밑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으신데 그런데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으신 경우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예 뭐 경제적으로 아예 없으시면 그런 경우는 진짜 어렵거든요. 굉장히 좀 약간 좀 어려우신 경우에 경제적으로, 그런 경우는 여자친구를 만나기가 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곤란을 겪으시는 경우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반대로 중간에 이제 애매한 단계에 계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으시니까 여자를 소개받고 이제 만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아는 사례에도 만나서 소개를 받으면 이제 백화점 같은 데서 만나신대요. 근데 그래서 커피숍 같은 데서 만나셔서 이제 같이 얘기도 나누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여자 어르신들이 남자 어르신을 만나는 욕구가 많은 경우에 경제적인 도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나시고 나서 뭐 선물을 사달라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비싼 선물이나 아니면 돈을 주시거나 뭐 이런 걸 하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욕구 때문에 만나시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너무 만나고 싶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여자 어르신들을 만나기가 힘들다, 버겁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순수하게 인간 대 인간으로, 친구 대 친구로 그렇게 좋은 교류를 할 수 있는 정서적인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또 친구를 잘 사귀는 사회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또 뭐 그거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편견들을 넘어서서 좋은 사람과 친해져야 되니까 그 친해지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사람과 친해지는 게. 그래서 이분을 도와드리려면 이제 몇 가지를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분이 일단 여자친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찾아서 알려드려야 돼요. 일단 소개해달라고는 얘기하셨지만 상담사가 어떤 분을 직접적으로 연결해드리거나 소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윤리에도 문제가 되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소개해드리진 않아요. 근데 그 욕구는 충분히 알기 때문에 어디 가면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지를 같이 찾아보죠. 근데 어디 가면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종교기관에 가시면 비슷한 분 중에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 중에 이제 조금 속사정을 알게 되면 그러면 혼자 사시는 분인지 아닌지도 알게 되실 거고 또 그러니까 각각의 종교단체가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요즘 종교단체에 기독교를 믿는 분이면 교회에 가시면 되고 천주교를 믿는 분이면 성당에 가시면 되고 또 절에 다니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면 절에 가셔서 거기서 비슷한 느낌의 분들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친해지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복지관 같은 데 가셔도 충분하게 같은 프로그램 하면서 친해질 수도 있죠. 복지관에서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댄스 프로그램이에요. 스포츠 댄스. 그래서 스포츠 댄스나 사교 댄스 같은 거 1대1로 남자 어르신, 여자 어르신 이렇게 같이 손 맞잡고 춤을 추잖아요. 그러니까 친해지기도 굉장히 좋고요. 또 1대1로 하기 때문에 좋고 또 하나는 복지관엔 항상 남자 어르신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남자 어르신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춤을 좀 추실 수 있는 남자 어르신은 더더욱 인기가 많습니다. 엄청 인기가 많으시니까 좀 노력하셔서 댄스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거기서 활동하시면 여자 어르신들이 서로 다 파트너 하겠다고 막 줄 서시고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친해지시다가 또 사정이 만나시게 되면 또 친해지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몇 가지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어떤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곳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나가야 된다. 있는 곳에. 그래서 있는 곳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사람 많은 곳에 가셔서 이렇게 일단은 친해지셨어요. 그 다음에는 조금 내가 관심 있는 분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호감을 표현한 다음에 서로 이제 좀 마음을 맞춰 나가는 그 단계가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는 썸 타는 단계인 거죠. 썸 타는 단계로 발전하기 위한 그 스킬을 사회적인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회적 기술을 좀 익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 어르신이 사회적 기술이 좀 떨어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특별히 좀 연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기술 연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상담사랑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상담사들이 또 여성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상담사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려요? 내가 이런 표정과 이런 제스처와 이런 말투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런 것들을 상담사랑 같이 연습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상담사랑 연습을 해보시고 나서 그렇게 좀 검증을 받고 그리고 상담사의 피드백을 받으신 다음에 그렇게 해보시면 훨씬 더 진전이 빠르시겠죠.
또 도움을 받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기술을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러시면 상담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 노인종합상담센터라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는 어르신이 필요하신 경우에 내가 하루 종일 말을 안 해서 진짜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 내 속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정서적인 어떤 그 정서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 전화로 상담해서 할 수 있고요. 24시간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상담하시면 전화로 상담하실 수 있으시니까 거기에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할아버님의 상담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 말씀드려 볼게요. 자, 두 번째 사례는 연락이 끊어진 아드님과 다시 연락하고 싶으신 아버님의 사례입니다. 아들은 가까이 안 살아요. 따님은 가까이에 살면서 같이 교류하고 계속 챙겨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들하고는 연락이 안 돼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어요? 연락하신 지 벌써 15년이 넘으셨대요. 그러면 어쩌다가 아드님과 연락이 끊기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분이 젊으셨을 때 같이 부부가 있으셨고 이제 따님이 있으시고 이제 아드님이 막내셨는데요. 그런데 이혼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젊으셨을 때.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 이제 세 분이서만 생활을 하시다가 본인도 나도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아이 둘 키우면서 혼자 직장 생활까지 하시면서 사시려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나도 외롭고 그리고 아이 이렇게 케어해줄 사람도 필요하니 재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는 이 사람과 재혼해서 여기서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강행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반대하신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커서 성인이 돼 있으실 텐데 반대하신 거죠. 근데 나는 그래도 해야겠다. 나는 재혼하고 같이 살겠다. 너 새어머니로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시고 그리고 나가버리신 거예요. 집을 나가버리셨는데 설마 곧 돌아오겠지. 화가 났으니까 나갔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대요. 그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결국 그 이후로 연락이 한 번도 안 됐고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그렇게 나가셨으면 이혼하신 자기 친엄마를 찾아가시진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건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이혼하시게 된 계기가 첫 번째 부인이셨던 분이 안타깝게도 다른 분하고 바람이 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나가시게 된 거래요. 갑자기 집을 나가셨대요. 근데 그게 이제 창피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부인이 그렇게 바람나서 나갔다는 말을 어디 할 수도 없고 너무 창피한 일이고 그래서 아무한테도 그 얘기를 못 했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들한테도 그 얘기를 못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게 된 사유를 아드님은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 거죠. 그냥 아빠가 뭘 힘들게 해서 그래서 엄마가 나갔나 보다, 집을 나갔나 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따님은
좀 나이도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눈치가 있으셔서 어머님이 그렇게 해서 집을 나갔다는 거를, 엄마가 그렇게 해서 나갔다는 걸 따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빠랑 같이 살고, 아빠를 계속 챙기면서 살고, 가끔 엄마한테 연락이 오는데 엄마를 너무 싫어하고 좀 증오하다시피 하고, 그리고 엄마한테 연락 오면 아주 냉정하게 끊어버리고, 엄마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여전히 엄마랑 안 만나고 계시대요. 그래서 아버님 이제 옆에 근처에 살면서 아버지 챙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안타까운 건 아드님은 그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신다는 거죠. 모르는데, 근데 이 아드님 입장에서는 나는 엄마가 그립겠죠. 이제 친엄마가. 근데 아빠 때문에 엄마가 집을 나갔는데, 게다가 새엄마를 데려와서 새엄마랑 같이 살아라 하니 그게 너무 싫었던 거고, 내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그걸 강행하니까 그래서 그냥 집을 나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님은 그냥 홧김에 나갔으니까 사실 좀 지나면 다시 들어오겠지, 아니면 좀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게 너무 해결이 안 되고 오래되니까 나중에는 실종신고도 하셨대요. 너무 안 들어오니 실종신고를 하셔서 찾으셨대요. 그래서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찾아서,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찾아가셔가지고, 그래서 경찰을 통해서 연락처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성인이다 보니 경찰을 통해서 연락처를 받은 건 아니고요. 연락이 확인이 됐다. 그래서 경찰에서 연락을 한 거예요. 아버님이 당신을 찾고 있다. 그래서 아버님이 지금 여기까지 찾아오셨는데 만나시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드님이 아버님 만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연락하고 싶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대요. 그래서 거기까지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셨고요. 그 이후로는 정말 한 번도 연락 없이 십몇 년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중입니다. 그렇게 그냥 바쁘고 이렇게 하니까 살긴 사셨는데, 최근에 재혼하셨던 그 할머니도 사별하시게 된 거예요. 병으로 돌아가셨고요. 이제 최근에 사별하고 나서 이제 다시 혼자가 되셨잖아요. 근데 혼자가 되고 나니까 너무 외롭기도 하고, 그냥 외로운 게 문제가 아니라 후회가 많이 되시더래요.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 벌써 80 가까이 됐네. 내가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네. 그리고 이 나이가 됐는데 시간이 너무 빠르구나.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돌아가시는 과정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나도 이제 자신이 없고,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드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이제 크게 드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얼마 없다, 이런 생각도 드시고, 그리고 장례식 할 때 보니 아드님이 없는 게 또 얼마나 크게 느껴지시겠어요. 마음 아프지만 아드님이 없는 게. 그래서 벌써 이제 40이 넘었을 텐데, 그 40이 넘은 아들 이제라도 좀 찾고 싶다. 근데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겠냐, 지금이라도 어떻게 화해할 마음이 없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드님을 찾으시면 뭘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 그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게 아드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친엄마가 어떻게 해서 집을 나가게 됐는지 그걸 차마 나도 창피해서 아드님한테 얘기를 안 해서, 아드님은 그것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서 아빠에 대한 오해나 아니면 아빠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키워왔을 텐데,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해명하고 내 입장을 좀 설명을 해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아들한테
설명도 하고 해명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아들을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이제 40살이 다 됐으니까 40살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당신 자신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이를 키우면 사실 부모 마음을 좀 가장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래서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경찰이나 아니면 다시 동사무소나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부탁해서 사람을 찾는 걸 노력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실종 신고도 하셨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또 다시 찾기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정확히는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아마 따님과 상의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은 가장 고마운 건 따님이에요. 어떤 경우에서라도 아빠 편을 들었고 그리고 아빠 옆에서 여전히 아빠를 챙겨주고 있고 든든하게 그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따님이죠. 그래서 따님한테 이 아버님의 문제가 뭘까요? 또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그래서 따님에게 내가 아들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아들한테 그동안 못했던 말도 다 하고 싶고 아들하고 관계를 풀고 싶다라는 얘기를 내가 죽기 전에는 꼭 이걸 이루고 싶다라고 따님하고 상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먼저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 따님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아마 못하셨을 거예요. 평상시 옆에 있는 딸한테는 솔직한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딸한테 네가 아빠를 믿어주고 아빠 편에서 계속 있어주고 아빠 옆을 지켜주고 새엄마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든든하게 같이 버텨준 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따님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어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 진심으로 너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그 얘기를 진짜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따님도 그동안 노력한 거에 대해서 보상이면 보상이고 아빠가 알아주는구나. 이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내 노력을 알아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누고 그 말을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드님 찾고 싶다 이 말씀도 솔직하게 하시고 그러면 따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드님을 찾는 부분을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직접 연락하시는 것보다 따님이 연락하시는 게 그 중간의 단계로서 더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아드님은 여전히 아버님에 대한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따님이야 중간자적인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죠. 아드님 마음도 들어주실 수도 있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따님한테 부탁하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방법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솔직한 얘기를 잘 못하고 체면 생각하고 그냥 내가 그냥 묻고 말지 뭐 이런 내가 그냥 속에 묻어두고 말지 뭐 이런 형태로 관계도 하고 생활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잖아요. 지금까지 보시면. 그런데 이제 진짜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솔직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솔직한 얘기를 평생 안 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사시던 분이 갑자기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상담자하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랑 연습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일단 따님에게 어떻게 고마운지 또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 방법 아니면 말하는 거 이거를 상담자하고 연습을 좀 하시면 좋아요. 어떻게 말할지. 그래서 네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수록 좋아요. 네가 언제 이거 이렇게 해줬는데 그 말이 나는 참 고마웠다. 그 말이 참 따뜻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네가 언제 나한테 뭐 이걸 해줬는데 내가 그때 참 고마웠다. 이런 얘기 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따님에게 충분하게 내 마음을 속 얘기를 전달이 될 수 있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전달될 수 있게 하시는 게 좋고요. 상담자랑 충분히 얘기해서 연습해서 하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너무 쑥스럽다. 난 말로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신 분 계십니다. 말로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글로 쓰세요. 글로 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따님한테 하고 싶었던 말 충분하게 글로 다 적으시고 몇 날 며칠을 적으셔도 좋습니다. 계속 적으셔서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글로 남기실 수 있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편지를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아드님한테 하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나는 거 불편해 하시면 전화도 좀 어려워하실 수 있으면 편지를 쓰셔서 아드님한테 편지 막 쓰셔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잘 적으시고 그리고 그거를 편지로 보내고 우편으로 보내고 누구한테 전달할 수 있게 보내고 주소 정도 아는 거는 또 그 조금 쉬울 수 있어요. 전화번호보다 사시는 곳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도움 받으셔서 주소 알아내셔서 이렇게 아드님한테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시면 좋겠고요. 그 편지 쓰실 때도 상담자랑 좀 상의하셔서 이왕이면 마음을 좀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글 쓰시도록 그렇게 상담자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 연습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 쓰는 연습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일을 구체적으로 떠올려서 글 쓰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도움되는 일은 같이 있으실 때 있었던 경험, 사건, 이런 것들을 상담자랑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애들 데리고 소풍을 간 적이 있는데, 동물원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같이 상담하면서 같이 얘기를 막 나누세요. 그렇게 얘기 나누시고, 그때 들었던 감정, 그때 들었던 생각, 이런 것들을 충분히 떠올리신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다시 전달해 주시는 거죠. 따님에게도 아드님에게도. 오늘은 내가 니네들 데리고 동물원에 갔던 게 생각이 났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 따님이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막 떼를 썼는데,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했다가 하나를 사줬는데, 갑자기 뭐가 잘못돼서 아이스크림 떨어뜨려서 펑펑 울었다. 이런 얘기들 있죠. 이런 얘기들 쓰시고, 그때 들었던 감정이나, 지금 생각하면 어떻다. 이런 얘기들 이제 같이 쓰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고요. 사진 같은 거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사진 찾아보시고, 사진을 통해서 그때 있었던 일 다시 생각하시고, 사진을 같이 넣어서, 아니면 복사 같은 거 하셔가지고, 사진이랑 같이 편지 보내셔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따님과 아드님에게,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또는 아끼고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못했는지, 또는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표현하고 싶은지,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얼마나 전달하고 싶은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얼마나 그때 못했던 일들, 그때 전달하지 못했던 마음,
그때 있었던 일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미안해하고 있는지, 그 미안함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그 얘기를 받아보든 안 받아보든 언젠가는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두셔야, 그래야 사실은 아버님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얘기하시지만 나중에 진짜 돌아가실 때 마음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게 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든 설사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라도 언젠가는 아드님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충분히 다하실 수 있도록 상담자랑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상담 사례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은 이건 내 얘기랑 비슷하네, 이건 내 얘기랑 비슷하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온 시대가 비슷하고 또 살아오는 방식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면서 꼭 내 얘기 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얘기 같은 얘기들은 그 상담 사례나 해결책을 들어보시면서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내 주변 사람 얘기 같은 일들은 내 주변 사람에게도 좋은 해결책 같이 제시해 주시면서 그렇게 조금이나마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조금이나마 지금보다 더 편안하게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두 가지 사례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